아이돌 그룹을 막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문화 충격을 받는 거야 그때. 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주가를 보니까 15,000원인 거야. 3배 오른 거야 내가 판 가격보다. 원장님 뭐 게임 하신 거 있으세요? 배틀그라운드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맨날 나를 구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가 40인데 구박을 받으면서 이 게임을 해야 되나. 예전에 책 얘기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쓰는 제품, 특히 와이프나 딸, 가족들이 쓰는 물건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 있잖아요. 예. 사모님이나 따님께서 관심 있는 제품에 원장님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나요? 있어요. 딸 덕질을 하는 거 있죠. 어디예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육성재가 나오는 B2B. B2B 팬이에요 제 딸. 창 누굴 제일 좋아하더라고. 이창섭? 이창섭 제일 좋아해요. 군의관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있어요. 뭐예요? 그때가 이제 2011년도였어요. 그때 SM 엔터테인먼트를 4,000원일 때 샀다가 5,000원에 팔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가 막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진짜 엄청 큰 돔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한국어 피켓을 들면서 막 아이돌을 응원하고 본 거예요, TV에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나라인 줄 알았지. 근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큰 콘서트장이 있나? 난 저런 큰 데를 못 본 것 같은데. 내무반이 이제 병사한테 물어봤죠. 도쿄돔이래요. 그 도쿄돔에 정말 몇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피켓을 들고 아이돌 그룹을 막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문화 충격을 받는 거야 그때. 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주가를 보니까 SM이 15,000원인 거야. 엄청 뛰었네. 3배가 오른 거야 내가 판 가격보다. 이 정도 인기면 일본에서 한국말로 하는데도 이게 다 통할 정도면 이게 한류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SM을 15,000원에 샀어요. 이거는 뭐 큰 흐름이다. 4만원까지 갔을 거야. 빠져서 아마 3만원 초반대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2배 먹고 팔았으니까. TV 하나 봤을 뿐인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은 와 신기하다 이런 그냥 많은데 저는 주식에 미쳐 있었으니까 계속. 네. SM 말고 다른 멘토주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근데 엔터주는 사실 하이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는 15조짜리 기업이다 보니 이거보다는 전 좀 싼데 어떻게 좀 오를 수 있는 회사가 없는가 이거 좀 찾게 되거든요. 이 아이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전속 계약이 끝나면 보통 1인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큰 대형 기획사 있을 때는 거기서 공연 기획도 해주고 굿즈도 만들어 판매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제 혼자 나와서는 그런 걸 다 혼자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더래요. 얼마 전에 리사 인터뷰도 봤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리사같이 그런 사람이야 뭐 워낙 크니까 뭐 자기 해도 되는데, 그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연예인들은 기획사의 역할을 대행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이제 노머스라고 공연 기획도 해주고 이제 홍보나 굿즈 판매 이런 거를 좀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차피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류가 계속돼서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한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노머스 같은 회사들이 괜찮지 않을까. 디어유 옛날 탐방 갔다 왔는데 국내용이라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고 투자 안 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좋은데 연예인들 채팅만 하면서 돈 버는 구조니까. 채팅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연예인하고 채팅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월정액 가입을 하면 그 연예인하고 직접 채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연예인들도 사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대기하는 시간에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죠. 얘네는 그냥 월정액 4,000원씩 받으면서 돈을 꽁으로 버는 거야.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플랫폼 거구나. 사업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네는 대형 기획사랑 돼 있어요. SM, JYP 뭐 이런 애들하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 디어유는 채팅도 한글로 해야 되니까 내수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텐센트가 얘네한테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줘가지고 주가가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왔었어요. 노머스도 프롬이라고 비슷한 걸 하는데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 독립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것도 전 잘 될 것 같고, 중국 쪽에 망고TV라고 협업해가지고 중국 쪽도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알령이 해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제가 된다고 하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대형 공연은 허가를 안 해줄 거고 중소형 공연부터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노머스가 타겟하는 게 중소형 공연이니까 아마 노머스가 한알령 해제되면 초기 수혜는 제일 클 수 있고, 그게 없더라도 지금 계속 이익은 늘고 있어요. 지금 시총이 한 2,500억인데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했거든요. 얘도 부채 별로 없고 안정적인 회사고 퍼 아직 12배 정도니까 계속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머스는 아직 저는 마이너스예요. 원장님이 그동안 메인으로 가져갔던 바이오나 기술 이런 데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해가 안 되거나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맞아요. 엔터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연예인이 누가 인기가 많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가 누구냐? 쟤네 군대 갔을 때 제일 유명한 그룹 뭐죠? BTS. BTS 군대 갔을 때 스트레이트 키즈가 전 세계 콘서트를 다 휩쓸고 그것도 다
빌보드 차트도 계속 1등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JYP 소속이잖아요. 그런 것도 팔로우 잘 해야 되고, 새로운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공연 수익도 이런 거 다 보고 해야 되죠. 저는 그런 걸 어려워서 못 하겠어서 기획사 투자 안 하고 대행해주는 애를 투자한 거죠. 어떤 연예인이 대박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주가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특히 YG가 되게 심했거든요. 빅뱅이 뭐 컴백하냐 나가냐, 마약하면 뭐 빠지고, 블랙핑크가 엄청 잘 될 때 막 올라가다가 또 블랙핑크 해체하면서 확 빠지고. 엔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인물이죠. 또 중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들. 큐브엔터도 여자 아이들이 워낙 잘하니까 이익이 좋긴 한데, 여자 아이들이 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SM이나 JYP 투자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1세대 나왔을 때는 그냥 뭐 반짝 인기 아니냐 했는데, 2세대, 3세대가 나오면서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다. 인기가 이제 떨어진 애들 나가면 새로운 애 또 똑같이 인기를 만들 수 있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AI 관련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물론 미래에는 뭐 로봇이 AI 탑재해갖고 아이돌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런 AI를, 호감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비즈니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엔터의 파이가 큰 편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게임 산업이 되게 크고요, 생각보다. 게임도 되게 커질 산업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물론 크래프톤이 너무 잘하고 있긴 합니다. 배그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벌고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게임 개발력은 중국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이랑 배틀그라운드 다시 전장으로인가? 하여튼 그 두 권을 읽어봤는데, 배틀그라운드 대박을 쳤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 회사들이 같이 개발하면 안 되겠냐 문의가 왔대요. 두 개 회사가 왔는데 일주일 만에 개발해 왔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했는데. 네. 둘 다 너무 좋아서 선택을 못해서 그냥 둘 다 출시를 해버리는. 그때 너무 놀란 거죠. 중국 회사들이 게임 개발력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이 잘하는 거는 노동지력적으로 그냥 개발자들 때려 부어가지고 밤새서 엄청나게 시키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52시간 규제도 있고, AI가 이제 나오면 AI한테 개발을 다 시키면서 아이디어만 내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게임 개발력은 너무 앞서 나가서, 그리고 텐센트가 전 세계 게임 회사들 다 사고 있잖아요. 롤 라이엇 게임즈도 텐센트가 인수했잖아요. 게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원장님 뭐 게임 하신 거 있으세요? 배틀그라운드. 하세요? 그래요? 지금 이란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란에 할 게 없대요. 술도 못 마시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배그 하거든요. 저희가 5시간 빠르니까 제가 한 새벽 1시쯤 접속하면 만날 수 있어요. 뭐 1시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같이 배그하고. 코로나 때도 저도 못 나가니까 배그를 배웠거든요.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맨날 나를 구박하는 거야. 못한다고? 근데 걔는 되게 잘하거든요. 맨날 나 때문에 죽으니까 걔도 열받았겠지. 내가 나이가 40인데 구박을 받으면서 이 게임을 해야 되나. 잘 때 내가 내가 내일은 안 해 이랬는데, 또 밤 되면 할 게 없어. 나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접속해갖고 하고. 한 6개월 하니까 조금 올라와서 그나마 이제 뭐 민폐는 안 끼칠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그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뭐 가끔 그 친구랑. 아내분께서 자주 쓰는 제품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와이프가 피부가 건조해서 보습제를 좀 많이 쓰는데, 아는 피부과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은 제품이긴 한데 제로이드가 좋다 그래갖고 제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 제품이 좋다고 해서 투자했던, 지금도 사실 갖고 있어요. 네오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예경화학에서 사내벤처로 시작한 회사예요. 연구원분 중에 한 분이 딸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연고를 다 발라봤는데 예윤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개발한 제품이 아토팜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보습제인데 애기들한테는 되게 사용량이 많고, 유아용품 중에서는 아마 15년째 1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좀 단점이 있다면 사실 국내용이었어요. 수출이 안 돼가지고 국내만 수요가 있으니까 매출 정체에 있다가 제로이드가 나오면서 병원마다 실비 처방으로 해가지고 많이 처방이 되면서 매출이 빵빵 뜨면서 주가가 막 올랐다가 또 경쟁 제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대웅에서도 뭐 나오고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나오고 막 경쟁 제품이 나오면서 매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주가도 많이 박살이 났었는데, 최근에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사실 이추함을 인수를 했을 때 이 달팽이 크림으로 중국에서 대박을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토팜이나 뭐 제로이드를 중국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추함물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미국 쪽으로 나가면서 아마존에 입점이 해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꽤 늘어나고 있어요. 보습제라는 게 반복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한번 써서 효과가 있으면 소모품이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도 매출이 애들 인구가 줄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가 됐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좀 먹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수출 비중이 10%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10%를
넘겼고,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15% 넘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년에 20% 넘지 않을까. 그러면 얘네가 내수형이었는데 수출용 회사가 되면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시총이 3천억이에요. 부채가 없어요. 현금이 1,400억인가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옛날에 그랬어요. 순현금이면 그건 시총에서 빼고 계산이 된다. 제가 투자할 때 뭐 2,400억 정도 할 때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금 빼고 나면 1,000억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50억, 300억이 찍히는 회사예요. 퍼 10배 조금 넘죠? 시총 1,000억으로 계산을 하면 퍼 4, 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물론 현금이 많으면 M&A를 해서 성장성을 키우는 사업을 하거나, 현금을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대주주가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게 좀 리스크고 단점이긴 합니다만, 24, 25, 26년 3년 동안은 순이익의 50%는 배당으로 주겠다. 이게 선언을 했고, 실제로 25년 배당을 750원을 결정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한 2만 원이 안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니까요. 은행 이자보다 괜찮고 매출이익이 성장한다면 주가도 오를 수 있을 테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한 10% 올랐었는데 피델리티 펀드에서 5% 지분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제 해외 수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평단이 한 14,000원 정도라서 지금 19,800원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절대 사실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회사도 있다. 예. 이제 오늘 뷰티 엔터 게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를 좀 더 신경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화장품이 좀 괜찮지 않을까. 화장품은 물론 대장주는 APR입니다. 처음에 저는 APR을 공부할 때 뷰티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고, 피부과 친구들이 물어봤더니 이거 효과 없다는 거예요. 피부과 가서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투자하신 분들 아이디어는 해외에서는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그냥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주가 막 오르더라고요. 사실 주가가 진정 오른 거는 뷰티 디바이스가 아니라 화장품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APR이. 지금 뭐 거의 10조가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화장품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APR 50%는 오를 거다 얘기하시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 블로거 중에 브릴러님이라고 엄청 화장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 강의를 좀 듣고 왔습니다. 미용이랑 화장품 쪽에 전부 다 했는데 너무 강의가 좋았고, 저분 1픽이 APR. 물론 작년에 APR로 엄청 버셨더라고요. 올해도 APR은 계속 좋을 거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반대. 지금 새로 들어가기가 조금, 사실 저는 그때 강의 듣고 와서 네오팜을 더 샀습니다. 거기는 사실 마케팅 회사잖아요. 맞아요. 잘하시네. 마케팅 회사 중에 또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PF가 인수해갖고 그냥 상폐시켜버렸어요. 제가 원래 잭스미스도 투자했었으니까, 경쟁자가 안다르. 제가 잭스미스 투자했던 이유가, 안다르가 원래 창업자 남편의 기행으로 안 좋은 이미지로 박살이 났거든요. 그걸 에코마케팅이 싸게 인수해갖고 자기들이 마케팅해서 다시 브랜드를 키워냈어요. 그걸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얘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잭스미스는 원래 1위 제품이었거든요. 안다르가 원래 먼저 나왔는데, 안다르가 좀 어려울 때 잭스미스 치고 올라오면서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저도 사갖고 한 6,000원에 사서 한 10,000원에 팔고 나왔는데, 이익을 얻긴 했지만 중국 진출 생각보다 좀 더디면서 이익이 또 빠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업이 쉽지 않구나. 예전에 NLB가 정말, 거기가 어디였죠, 이름? 거기가 FNF도 옛날 투자했던 또 기억이 있는데, 도깨비 아세요? 도깨비? 드라마 알죠. 드라마 나오고 나서 FNF가 도깨비에 뭔가 출시를 하면서 FNF 잠바가 유행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17,000원인가 샀었어요. 그때 21,000원인가 팔고 나왔거든요. 그 뒤로 MLB로 대박이 나면서 50만 원인가 갔죠. 25배 올라. 맞아요. 25배 올라. 그런 식으로 소비재가 사업이 잘 되면 폭발적이에요. 또 그래픽이 폭발적인 거야. 소비재. 고객들의 선택만 받으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야죠. 100배 주식 책에 보면 몬스터 베버리지 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소비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 아이템 대박이네? 이런 게 있으면 그 회사 제품을 사면 돼요. 이미 주가가 올라 있어도 10배 먹을 수 있어요. 평소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아니면 연예인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다 투자하면 덕질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덕질한 돈을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네.